리서치 1팀 김도영 코리안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재보험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험사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막대한 보험금을 지불하는 리스크를 이전하기 위해서 재보험을 이용하는데요. 한 번만 재보험이 가능한 것이 아닌 재보험, 재재보험 같은 형식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재보험 산업은 전형적인 B2B 산업으로 재보험사의 수익 구조는 재보험의 수익과 운용 수익으로 나뉘는데요. 재보험의 수익은 재보험의 시장 주기와 원수 보험사의 영향을 받고 운용 수익은 금융시장 환경 및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보험의 시장 주기는 재보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데요. 대형 재난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원수 보험사의 재보험 수요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보험료율이 오르는 하드마켓 시장과 반대로 큰 이벤트가 없다면 재보험 수요가 하락해도 재보험료율이 떨어지는 소프트마켓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하드마켓 시장은 재보험사의 교섭력이 올라가면서 재보험사는 높은 재보험료율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재보험사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보험사의 신뢰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마켓 시장에서는 재보험사의 교섭력이 하락하면서 다른 재보험사들과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지만 반대로 시장 침투에는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대형 허리케인을 시작으로 코로나와 함께 재보험 수요가 상승하면서 장기간 하드마켓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5년 현재는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재보험료율이 처음으로 꺾이는 해가 되면서 하드마켓 시장에서 소프트마켓 시장으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수보험사의 영향입니다. 23년 보험업계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업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 제도의 핵심은 수익 인식 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게 되면서 기존의 보험 회계 문제였던 수익 비용 미스매칭을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고 지급 여력 비율 또한 시가평가와 신뢰 수준 확대를 통해 보험업의 회계가 실제로 보험사들의 수익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제도와 신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보험 계약 수익이 매년 2년씩 이익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는 만기가 10년으로 가정하고 또한 보험 계약의 총 비용이 10이라고 가정할 시 나타낸 표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판매한 보험이 증가하고 보험 수익이 10씩 찍히는데도 회계상에는 이익 상승이 아닌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제도에서는 판매한 보험이 수익이 20이라면 비용이 10, 수익이 20이라면 실제 수익 10이 발생했을 시 수익으로 기록하는데요. 이를 만기 10년으로 가정하여 일씩 인식하게 되면서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신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보험 계약 마진이 큰 상품인 장기 보장성 보험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 장기 보장성 보험의 특징으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본력이 좋은 대형 보험사들이 유리해지면서 보험사들의 수익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좋고 자본의 질이 낮은 단기납 중심 보험의 판매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반기에 지급 여력 비율 인하와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을 감독 기준을 변경 예정을 하면서 보험사들의 질 낮은 보험의 판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자본이 부족한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요구 자본을 줄여주는 공동제 보험의 필요성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전망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재보험의 요율은 하락하면서 하드마켓에서 시장이 소프트마켓으로 변환하고 있고 또한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와 지급 여력 제도의 감독 강화로 인해 보험사들의 자본 관리성이
상승하면서 공동체 보험 수요 상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한 전업 재보험사로서 공기업에서 시작하여서 98년 이후 현재 최대 주주 일가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56.5%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과거에 비해 하락한 형태지만 여전히 국내 재보험 시장의 가장 실질적인 지배적인 사업자입니다. 동사는 대다수의 보험을 손해보험으로 보유하고 있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농작물, 상해보험 등의 저마진 계약을 축소하고 있고, 손해율이 높은 기존 장기보험의 수재를 중단하면서 공동개발 상품의 수재를 확대하고 보험 수익을 증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합산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합산 비율이 100%라면 보험사는 보험에서의 수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는 합산 비율이 코로나 이후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면서 개선되는 추세이고, 다만 24년 두바이 대홍수, 동남아 태풍 등의 손실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비율과 손해율 추이를 보신다면 조정할 수 있는 사업 비율에 대비 손해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사업 비율을 조정하면서 동사는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추이입니다. 코리안리의 매출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소프트마켓 시장에서의 언더라이팅 실패로 낮은 수익성 계약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대신 운용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고금리의 혜택을 받아 투자 수익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장기적인 보험 계약과 채권의 듀레이션을 맞추기 위해 채권 위주의 투자 운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리안리는 다른 보험사와 비교하더라도 더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을 보았을 때 금리와 관련 없이 꾸준히 투자 수익률 3, 4%대를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도 코리안리의 투자 수익률은 3, 4%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리안리는 2013년 원종규 사장 취임 이후 30년 이전의 해외 매출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매출 비중을 90%까지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40%를 돌파하면서 조기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 4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소프트마켓에서의 언더라이팅 실패로 인한 합산 비율 100% 달성 이후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코로나로 인한 폭락 이후 하드마켓 시장에서의 재보험사의 장점인 수익성 개선과 고금리 시장의 영향으로 반등하고 있는 과정이고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최근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코리안리에게도 손해가 막심하게 되었는데요. 이상기후는 한 번에 큰 기후, 기후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다발성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4년 LA 화재로 코리안리는 300억의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올해 1분기에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경북 지역의 산불 영향으로 200억 정도 코리안리는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 또한 2분기에 반영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엔 없던 시위나 폭동 같은 새로운 유형 재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는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보험료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상쇄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배구조 문제와 형제경영입니다. 오너 일가는 이 코리안리를 인수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낮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영증권과의 상호주주 동맹을 통해 지분 10%를 확보하게 되었고, 또한 지난 3년간 무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형제 간의 적은 지분율 차이로 인해 형제가
간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코리안리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장인순 씨는 이 두 형제의 모친이신데요. 나이가 28년생으로 굉장히 고령이시고 이에 따라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장인순 씨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이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적대적 M&A와 형제 간 경영권 분쟁 두 가지 모두 발생 확률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고려 아연 사태와 마찬가지로 모두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리스크이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코리안 리는 해외 수재 비중을 41%까지 늘리면서 소프트 마켓 시장으로의 전환과 함께 해외 시장 침투가 용이해지면 해외 보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었던 해외 법인의 적자 현상도 점차 완화가 되고 있으므로 코리안리의 해외 진출은 순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제 보험입니다. 공동제 보험은 전통적인 재보험과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재보험은 위험 보험료만을 분담하는 형태지만 공동제 보험은 위험 보험료, 저축 보험료, 부가 보험료 등 위험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원수 보험사들이 재보험사와의 공동제 보험을 계약하게 된다면 원수 보험사의 요구 자본이 낮아지게 되면서 원수 보험사들의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낮은 원수 보험사들은 공동제 보험을 통해 요구 자본을 낮춤으로써 다가오는 상반기에 예정된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7차 보험 개혁 회의에서 공동제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임식 자산 유보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해외 재보험사의 제한을 소폭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경영 재무 악화 시에만 공동제 보험을 허가해 줬다면 이제는 필요성이 인정될 시 공동제 보험을 허가해 주면서 공동제 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제 보험이 활성화가 된다면 국내에서 가장 지배력이 높은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게 수혜가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공동제 보험이 현재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상반기에 규제가 지급 여력 비율로 50%에서 70%가 예상되는데 만약 상반기 규제가 50%가 확정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이 4조 3천억가량 필요합니다. 코리안리의 최대 인수 가능 여력이 5조 3천억 정도 되므로 25년에 만약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의 감독이 50%로 확정 시 코리안리는 4조 3천억 모두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수치는 TAC를 효과를 적용한 것인데요. 만약 TAC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인식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수록 보험사들은 TAC 효과가 부족하게 되어 부족 자본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코리안리가 공동제 보험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약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마켓 시장에서는 국내 보험 수익은 공동제 보험 수익으로 인해 수익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 보험 수익은 낮은 재보험료율과 해외 시장 점유율 확장으로 인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해외 시장 점유율과 운용 자산이 증가하면서 운용 수익은 이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다가오는 소프트마켓 시장이 전환됨과 동시에 하드마켓이 된다면 국내, 해외 보험 수익은 재보험료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운용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정부가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의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공동제 보험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익이 증가해
보험사의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상승 여력도 있고 소프트 마켓 시장에서의 공정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해외 시장 파이 증가 여력도 있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인 제2이벤트로 인해 하드마켓 시장으로의 전환으로 주가가 소폭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하드마켓 시장에서의 소프트마켓에서 확보해 두었던 파이가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증가할 여지를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최대 인수 가능액인 4조 3천억 중에 코리안리가 전부를 인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2조 계약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코리안 전업재보험사가 국내에 코리안리밖에 없다고 하지만 해외도 소폭 완화되었고 전업재보험사에게만 공동재보험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 계약은 공동재보험으로만 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기간 10년에서 20년 사이이므로 15년 만기를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 수익은 기존 5조 8,607억에서 1,300을 더해 5조 9,907억 예상됩니다. 보험 비용은 합산 비율로는 전체 보험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 비용 나누기 보험 수익을 하여 0.9966 나왔고 5조 9,907억 곱하기 0.966 하여 5조 7,870억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보험 손익은 2,037억 예상됩니다. 다음은 투자 손익입니다. 투자 수익은 기존의 운용자산인 13조 1,604억에서 공동재보험 2조 인수로 인해 운용자산 2조 추가되어 15조 6,600억가량 예상되고 이에 80% 운용자산 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난해 운용 수익률인 5.8%를 가정하여 계산해 보았을 때 투자 수익은 7,266억 나옵니다. 또한 투자 비용과 투자 수익으로 나누었습니다. 22년, 23년, 24년 3개년 평균을 이용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 비용은 5,667억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5년 투자 손익은 1,599억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3,636억 예상됩니다. 영업의 손익은 전년도 영업의 손익을 적용하여 마이너스 66억 예상합니다. 25년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 표준 적용하여 679억 예상됩니다. 25년 당기 순이익은 2,891억 예상됩니다. 26년 보험 수익은 25년 계약된 공동제 보험 수익과 26년 공동제 보험 1조 계약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25년에 TCA 효과로 인해 미달되지 않았던 보험사들도 TCA 효과는 점진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26년에는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6년에도 공동제 보험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1조 계약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50%, 해외 50% 매출 비중을 목표로 두고 있는 코리안이기 때문에 26년 공동제 보험은 추가되는 형태가 아닌 기존 국내 보험의 클린컷을 가정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또한 전년과 같이 15년 만기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 수익은 6조 1,873억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 비용도 이전과 같은 형태로 비율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5조 9,769억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6년 보험 손익 2,104억 예상됩니다. 다음은 투자 수익입니다. 투자 수익은 기존 국내 보험을 클린컷 하였기 때문에 운용자산은 전년도와 같이 1조 5,604억 예상됩니다. 똑같이 80% 운용하였다고 가정하였고 운용 수익 능률도 전년도와 동일 가정하였습니다. 투자 수익은 7,266억 나왔습니다. 26년 투자 비용 또한 투자 비용 나누기 투자 수익으로 계산하였고 3개년 평균 25년과 동일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667억 나왔습니다. 따라서 투자 손익은 1,599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3,703억 나왔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25년도와 동일 가정하였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적용하여 696억 나왔습니다. 따라서 26년 당기순이익 2,941억 나왔습니다. 밸류에이션 참고 부탁드립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는 고든 성장 모형을 이용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구 성장률은 0% 가정하였고 시장 수익률은 코스피 200의 5년 수익률인 34% 적용하였습니다. 무위험 수익률은 5년물 국제 3개월 평균인 2.51% 적용하였고 베타값은 0.24, 5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ROE도 5개년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5개년 평균인 8.3%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비율 0.1006 나왔고 이른쪽 PBR은 0.80574 나왔습니다. 할인율은 원수보험사와 동일한 할인율 적용하여 타겟 PBR 0.73249 나왔습니다. 25년 예상 BPS는 15,881원 나왔고 타겟 PBR 곱해 밸류에이션 2025년 예상 주가는 11,630원 나왔습니다. 상승률 46.5%,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6년 예상 BPS 16,775원 나왔고 타겟 BPR 적용하여 2026년 예상 주가 12,290원 나왔습니다. 상승 여력 54.8%,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